안녕하세요. 야담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녀가 작은 옛날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양 남산 아래 작은 기와집에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너무나 약해서 마치 바람에 꺼질 듯 위태로웠지요. 최연수는 그 등불 아래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8의 나이,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으나 그녀의 얼굴엔 이미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방문 밖에서 어린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으나 쌀독은 이미 며칠 전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조금만 참아라. 내일은 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남편 박도연은 오늘도 기생집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연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지요. 정월 초하루 쌀 2선 팔아 남편께 드림. 정월 보름 어머니 유품 은비녀 팔아 남편께 드림. 2월 초사흘 비단 치마 3벌 팔아. 적다가 그녀는 붓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팔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쿵쿵 울리며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지요. 여보게, 술상이나 차려주게. 도연의 옷에서는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기생 월양이 쓰는 그 비싼 향수 말입니다. 서방님, 오늘도 월양이 집에 계셨습니까? 연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답했지요. 그래, 월양이 집에 있었다. 어쩔 것이냐. 내가 나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 내가 밖으로 도는 것 아니겠느냐.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쌀이라도. 쌀? 하. 내가 곧 큰 벼슬을 얻을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아라. 월양이가 나를 도와 높은 분들과 연을 맺어주고 있다네. 도연은 그렇게 외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연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렸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연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월양을 찾아가 남편을 데려오기로 한 것이지요. 월양의 집은 종로 뒷골목, 화려한 대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대문 앞에는 비단옷을 입은 사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누구를 찾으시오? 문지기가 연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초라한 무명옷을 입은 그녀를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월양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도연의 본처입니다. 아, 박설이 마나님이시구려. 들어가시지요. 월양 낭자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문지기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마당에 연못이 있고 그 주변으로 화려한 정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 안에는 어머, 이게 누구신가? 박서리댁 본처 아니신가요? 20살 남짓한 젊은 기생 월양이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을 잔뜩 바른 듯 하얗고 입술은 연지를 진하게 발라 붉었지요. 남편을 데리러 왔습니다. 연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월양은 그 말을 듣고 깔깔 웃기 시작했지요. 남편을 데리러 오셨다고요? 아이고, 이것 참. 서방님은 지금 안에서 주무시는데 어젯밤에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호호. 월양은 일부러 연수 앞에서 도연의 겉옷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옷에는 연지와 분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본처 날이 한 가지 충고를 드리자면요. 사내란 원래 이런 곳에 와야 사람 노릇을 하는 법이에요.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월양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기생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월양은 연수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본처나리, 그 옷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제가 10살 때 입던 옷보다도 낡아 보이는데요. 다른 기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월양 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처나리께서 얼마나 아끼며 사시는데. 아끼며 산다고? 아니지.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그런 거지. 박서리님은 나한테는 비단을 수십 필씩 사다 주시는데 말이야. 월양은 일부러 자신의 화려한 비단 치마를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바로 어제 서방님이 사주신 거예요. 한 필에 100냥짜리 명주라고요. 본처나리는 이런 비단 만져보신 적도 없으시죠? 연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월양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지요. 아, 맞다. 본처나리, 혹시 아이들 굶고 있다면서요? 정말 안 됐네요. 서방님은 어제 저희들 술상에 300냥어치를 차리셨는데. 그만하십시오. 어머, 화나셨어요? 그럼 서방님을 제대로 모시지 그러셨어요. 여자가 남자를 붙잡을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양은 연수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얼굴도 초췌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받겠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네. 바로 그때 도연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 연수 당신이 왜 여기? 서방님,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뭐,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가? 월양아,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도연은 오히려 연수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내가 밖으로 도는 것 아니겠소. 월양이는 나를 왕처럼 모시는데 당신은 날 뭘로 보는 거요? 월양이 도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본처나리께서 불쌍하신 것 같아요. 제가 쌀이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하, 월양이는 마음씨도 고우구나. 월양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기 쌀 한 대 가져와라. 본처나리께 드려야겠다. 하인이 쌀 한 대를 가져오자 월양은 그것을 연수 앞에 던졌습니다. 쌀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자, 받으세요. 이걸로 아이들 죽이라도 끓여 먹이세요. 불쌍해서 못 보겠네요. 기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도연도 함께 웃었지요. 연수는 흩어진 쌀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쌀을 줍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머, 자존심은 있으시네. 아이들이 굶는다면서요? 제 아이들은 제가 먹입니다. 연수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월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처나리,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그 꼴로는 저희 집 문지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호호. 연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뿐이지요.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하겠다. 그날 밤 연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행동할 때였지요. 그녀는 촛불을 켜고 북과 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장부를 펼쳤지요. 이 장부는 남편이 모르는 오직 그녀만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첫째, 남은 재산 정리. 둘째, 친정 외삼촌께 도움 요청. 셋째, 붓을 놓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연수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 외삼촌인 정사원의 집으로 향한 것이지요. 정사원은 한양에서 꽤 이름난 상인이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그의 인맥과 재력은 웬만한 양반가를 능가했지요. 연수야, 이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냐? 외삼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사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 못된 놈이 내 조카를 그렇게 해. 외삼촌, 저는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수는 품에서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사원은 장부를 펼쳐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가 돕겠다. 하지만 연수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연수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살림을 하고 밤이 되면 정사원이 보낸 상단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들과 함께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은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고 월양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연수는 또한 도연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사원의 인맥을 통해 관아의 서리들을 만났고 도연이 몰래 빼돌린 광곡의 증거를 하나둘 모았지요. 최 부인, 이것 보십시오. 박서리가 장부를 조작한 흔적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빼돌린 광곡이 500냥어치나 됩니다. 연수는 그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별도의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월양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월양이 다른 사내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 특히 부자 상인 김진사와 이미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마님, 월양이란 기생이 김진사와 내년에 혼인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런데도 박서리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박서리를 놀리고 있는 셈이지요. 연수는 이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복수의 그날을 위해서 말이지요.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월양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월양아, 이번에는 정말이다. 병조판서 대감께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월양의 방에서 도연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서방님? 그럼 곧 큰 벼슬을 얻으시겠네요. 월양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벼슬? 하류설이 나부랭이가 무슨 벼슬을 얻는단 말인가. 그저 주머니나 더 털어먹어야지. 그런데 월양아, 병조판석께 드릴 선물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냥 정도면. 100냥이요? 서방님, 지난달에도 50냥을 가져가셨잖아요. 그건 다른 일에 썼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벼슬만 얻으면 너를 정실로 드리겠다. 월양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내에게서 더 뜯어낼 것이 있을까 싶었지요. 서방님, 그럼 댁에 있는 물건이라도 가져오세요. 제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 드릴게요. 물건? 그래, 집에 뭐가 있었던가.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이리저리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값나가는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연수, 무엇이십니까, 서방님? 집안의 병풍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옥비녀는? 병풍은 작년에 서방님께서 가져가셨고 옥비녀는 올 봄에 팔아서 서방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방님. 연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수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다음 주가 제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작은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 무슨 돈으로 잔치를 연단 말이냐? 제가 아껴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도연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연수는 정사원과 함께 치밀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외삼촌, 관아의 포졸들도 잔치 시간에 맞춰오게 해주십시오. 알겠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대로 시전 상인들과 마을 원로들도 모두 초대했다. 월양도 오게 해야 합니다. 월양을? 왜? 그녀도 이 연극의 중요한 배우니까요.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연수는 정말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지요. 마당에는 술상이 가득 차려졌고 음식들이 푸짐하게 올라왔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놀라워했지요. 아니, 연수야. 이렇게 큰 잔치를 오랜만에 모두 뵙고 싶었습니다. 도연도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집안에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바로 그때 화려한 가마를 타고 월양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본처 나리가 저를 초대하셨다면서요? 정말 뜻밖이네요. 월양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게 그 유명한 기생 월양이군. 박서리가 미쳐있다는 그 기생. 월양은 도연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가 막았지요. 월양 낭자는 저쪽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을 보셔야 하니까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연수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생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우리 집안의 살림 장부입니다. 서방님께서 어디에 얼마를 쓰셨는지 제가 모두 기록해 두었지요. 뭐 하는 짓이냐?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연수는 담담하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정월 초하루 기생 월양에게 30냥. 이 돈은 원래 아이들의 약값이었습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월 보름 기생 월양에게 50냥. 이것은 시어머니 제사상 비용이었지요. 그만하라고. 2월 초사흘 월양의 옷과 장신구에 100냥. 이날 저희 딸아이는 추위에 떨며 울었습니다. 옷이 없어서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3월 월양의 생일 선물로 200냥. 같은 날 저희 아들은 학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책값이 없어서요.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월양의 어머니 약값이라며 100냥. 하지만 연수는 월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양 낭자의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도합 3천냥입니다. 3년 동안 서방님께서 기생 월양에게 쓰신 돈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연수는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장부가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관아에서 빼돌린 광곡의 내역입니다. 뭐라고? 도연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작년 10월 광곡 500냥 횡령, 올해 정월 700냥 횡령, 2월 300냥. 2년이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고발하냐고요? 연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아내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종이었을 뿐이지요. 그녀는 월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양 낭자, 당신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김진사와 혼인 약속을 한 것, 서방님도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도연이 월양을 돌아보았습니다. 월양아, 이게 무슨... 월양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잠깐...
연수가 소리쳤습니다. 월양 낭자, 당신이 서방님께 받은 3,000냥. 그것은 모두 광곡을 횡령한 돈입니다.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월양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박도연은 광곡을 횡령했고 그 돈을 기생에게 바쳤습니다. 아이들은 굶었고 집안은 망했습니다. 포졸들이 도연을 잡았습니다. 박도연, 광곡 횡령죄로 체포한다. 안 돼, 안 돼. 도연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외삼촌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집은 이제 빈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빈집의 진짜 주인은 떠난 자가 아니라 남아서 다시 짓는 자입니다. 저는 다시 지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제 아이들의 미래를 말입니다. 월양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포졸 하나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월양이란 기생이지? 너도 조사를 받아야겠다. 횡령한 광곡을 받은 혐의로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받은 것뿐이라고요. 월양은 울며 매달렸지만 포졸들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관아에 가서 해명하시오. 연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양 낭자 기억하십니까? 본처가 남편을 붙잡을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지요? 틀렸습니다. 본처는 남편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놓아주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은 붙잡을 가치가 없으니까요. 월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정사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내 조카 연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우리 상단이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연수는 곧 포목점을 열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포목점을? 네, 그동안 연수가 보여준 살림 솜씨와 장부 정리 능력을 보면 훌륭한 상인이 될 것입니다. 도연이 관아에 끌려간 소식은 금세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관아에서는 박도연을 엄하게 신문했습니다. 내가 광곡 3,000냥을 빼돌린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증거가 다 나왔다. 내가 장부를 조작한 것도 그 돈을 기생에게 바친 것도 모두 확인되었다. 도연은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직을 파면하고 곤장 100대에 처한다. 그리고 빼돌린 광곡은 모두 변상하라. 변상이라니. 저에게는 돈이. 그럼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한편 월양은 간신히 혐의를 벗고 풀려났지만 이미 그녀의 평판은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김진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월양, 소문을 들었네. 횡령한 돈을 받았다면서? 진사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런 여자와 혼인할 수는 없지. 진사님, 김진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우리 일은 없던 것으로 하세. 다시는 나를 찾지 말게. 월양은 무릎을 꿇었지만 김진사는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간신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곧장 월양을 찾아갔지요. 월양아, 나다. 하지만 월양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말했지요. 월양 낭자님은 어제 한양을 떠나셨소. 뭐라고? 어디로? 모르겠소. 그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만. 사실 월양은 한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기방으로 옮겼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난 그녀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은 초라한 기방의 뒷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야. 나는 박도연을 이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이용당한 거였어.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연수, 그 여자가 진짜 무서운 여자였구나.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도연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요. 서리직에서 파면당했으니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횡령범이라는 소문이 퍼져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도연은 예전에 아첨하던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며칠만 재워주면. 박도연, 감히 내 집에 오다니. 당장 꺼져. 우리가 함께 일했잖아. 함께 일했다고? 너 때문에 우리 관아 전체가 의심받고 있어. 썩 사라져. 쫓겨난 도연은 시장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연수의 포목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연수 포목점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안을 들여다보니 연수가 손님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들도 어머니를 돕고 있었고요. 어머니, 이 비단 정리할까요? 그래, 조심해서 다루거라.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왔지요. 서방님, 연수야, 배고프신가요? 연수는 품에서 돈 몇 푼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끼니를 해결하세요. 연수야, 나는. 서방님,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시지요. 도연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알고 있네. 나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랐어. 월양의 거짓된 달콤함에 속아서 진짜 보석을 모래처럼 여겼지.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고발한 것도 이해하네. 아니, 오히려 고맙네. 그것 때문에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으니까. 도연은 깊이 절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네. 부디 행복하게.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이 일은 곧 한양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들었소? 박도연이 완전히 거지가 됐다더군. 자업자득이지. 그런 좋은 아내를 두고 기생에게 빠지다니. 그 기생 월양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싸구려 술집에서 일한다던데. 최연수 부인은 정말 대단해. 그런 고난을 겪고도 스스로 일어서다니. 시장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최 부인 가게 가봤어? 물건도 좋고 값도 정직해. 무엇보다 최 부인 인품이 좋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외상도 해준다더라. 정말 본받을 만한 여인이야. 7년이 지났습니다. 연수의 포목점은 한양에서 가장 번성하는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 부인님, 평양 상단에서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얼마나? 비단 100필과 무명 200필입니다. 연수는 미소 지으며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지요. 외삼촌 정사원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연수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는 내 도움도 필요 없겠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다.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거야. 그때 한 여인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월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수는 다른 손님처럼 그녀를 맞았습니다. 저예요. 월양.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월양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사과하러 왔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과거의 일입니다. 최 부인. 아니, 연수 씨.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겉만 화려했을 뿐 속은 텅 빈 인간이었어요. 월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남편을 망쳤어요. 일어나세요. 연수는 월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남편을 망친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를 망친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월양 씨, 이제라도 정직하게 사세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연수는 비단 한 필을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팔아서 당분간 생활비로 쓰시고 새 일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런 호의를? 호의가 아니에요. 그저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남자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세요. 월양은 울며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연수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과거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급제했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아들. 연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호강시켜 드릴 수 있어요. 호강은 무슨? 나는 일하는 게 좋단다. 이 가게가 내 삶이니까. 딸도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장부 정리를 다 배웠어요. 이제 가게 일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딸도 장하구나. 어느 봄날 연수는 한양박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한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지요.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도 말끔했습니다. 연수 씨, 오랜만이네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작은 밭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니 먹고 살 만하더구려. 다행이네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소. 도연은 한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나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요. 이제 와서 알고 있소.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소. 당신은 내가 버린 빈집을 황금 궁전으로 만들었소.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려. 도연은 깊이 절하고 떠났습니다. 10년 후 연수포목점은 이제 조선 팔도에 분점을 둔 큰 상회가 되었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종로 본점을 지키고 있었지요. 이제는 흰 머리가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인님,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연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울지 마세요.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둘째, 기록하세요. 당한 일, 잃은 것, 남은 것을 모두 장부에 적으세요. 셋째, 계획하세요. 복수가 아니라 재건을 계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젊은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집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수가 덧붙였습니다. 빈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주인이 될 기회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장부를 펼쳐 오늘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장부의 첫 장에는 여전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나는 사랑을 잃었지만 삶은 잃지 않았다. 남편은 가산을 팔았지만 나는 그 몰락을 팔아 새 삶을 샀다. 빈집의 진짜 주인은 떠난 자가 아니라 남아서 다시 짓는 자이다. 그로부터 또 몇 년 후 조정에서 연수에게 정삼품 숙부인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여성 상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하사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고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정직한 상거래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함. 품계를 받는 날, 한양의 모든 여인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 중에는 월양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바느질 가게를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었지요. 축하드려요, 숙부인 마님. 고마워요, 월양씨. 두 여인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찾은 동료였으니까요.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농부 차림의 박도현이었지요. 그는 멀리서 연수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진짜 주인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지요. 연수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더라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과거는 이미 정리된 장부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